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후하로 배우는 경영 전략. 오늘은 거북이와 독수리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맞는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패스트 리테일링의 성공 사례와 주식 꽃띠르의 실패 사례를 통해 목표 설정 이론을 학습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며 비즈니스나 현업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거북이는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보며 자신도 날 수 있기를 꿈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북이는 독수리에게 자신을 하늘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독수리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거북이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수락했습니다. 독수리는 거북이를 발톱으로 잡아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힘에 부친 독수리는 거북이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날개가 없는 거북이는 하늘을 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지 못하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크게 다친 거북이는 자신은 하늘을 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땅에서 꿈을 이루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우화는 타인의 능력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자원에 맞는 합리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통해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거북이와 독수리 이야기를 경영학 이론인 목표 설정 이론에 적용해 볼까요? 목표 설정 이론은 심리학자 에드윈 록에 의해 발전된 이론으로 명확하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할 때 성과가 향상된다는 기본 원칙을 강조하는 경영학 이론입니다. 거북이의 목표는 하늘을 날고 싶다는 막연한 목표였습니다. 어느 높이만큼 날 것인지, 얼마나 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독수리와 나는 것이 안전한지와 같은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실성 있는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독수리의 도움으로 하늘을 나는 것 자체는 거북이에게 도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능력을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어려운 목표였습니다. 날개도 없고 날기 위한 적합한 신체 조건을 갖추지 못한 거북이에게 하늘을 나는 것은 무모한 목표와 도전이었습니다. 거북이는 독수리와 함께 5분간 하늘을 날아본다와 같이 구체적인 측정 기준이 없었습니다.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다면 하늘을 날 때의 위험 요소들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거북이는 독수리에게 하늘을 나는 방법을 의지했지만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피드백이 없었습니다. 비행 전에 독수리에게 자신의 목표가 얼마나 무리한 것인지 피드백받거나 비행 중 독수리가 힘이 빠졌다거나 무게 때문에 힘들다는 등의 상황을 체크하고 조정했다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거북이는 단순히 하늘을 날고 싶다는 목표만 설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충분히 연습하고 한 달 뒤에 독수리와 비행하기와 같은 시간 제한을 두었다면 충분한 연습 시간을 확보하고 시험하면서 위험을 사전에 고려했을 것입니다. 거북이는 큰 부상을 입은 후 하늘을 날겠다는 꿈을 접었습니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은 동기를 높이고 목표에 대한 수용력을 증가시키지만 모호하고 허황된 목표는 오히려 자기 효능감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패스트 리테일링은 2030년까지 모든 제품의 50%를 리사이클 소재로 사용, 10년 후 매출액 10조엔 달성 등의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목표들은 패스트 리테일링이 실질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며 각 목표는 회사의 비전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자신들의 역할과 목표 달성을 위한 기여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주식 꽃띠르는 초창기 명확한 브랜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시장 변화에 따른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브랜드 정체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패스트 리테일링은 세계 1위의 의류회사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매출 증가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성을 포함했습니다. 이를 통해 팀원들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데 동기를 부여받았습니다. 반면 주식 꽃띠르는 지나치게 많은 제품 라인을 도입하며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지만 실제로는 관리할 수 없는 범위로 확장하면서 트렌드를 선도하기보다 따라가기에 급급했습니다.
패스트 리테일링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매출, 시장 점유율, 고객 만족도, 리드 타임 등 다양한 KPI를 설정하여 성과를 측정했는데요. 2024년 매출 목표 3조 700억 엔, 영업이익 4,750억 엔이라는 목표는 전년 대비 각각 11%, 24.6% 상향된 수치입니다. 이와 같이 정량적 성과 분석을 통한 측정 가능한 성과 지표 제시는 회사의 전략적 목표 달성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반면 주식 굿딜은 특정한 목표 수치를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매출 하락 및 소비자 관심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성과 측정 지표나 피드백 체계가 미흡하여 브랜드 전략을 제때에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패스트 리테일링은 매장 직원과 고객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피드백을 수집하여 제품이나 서비스 개선에 반영했습니다. 구매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고객이 선호하는 스타일이나 품질 요소를 파악하고 고객의 필요에 맞춘 개선을 지속했습니다. 이러한 피드백 루프는 고객의 신뢰를 강화하고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반면 주식 굿딜은 트랙슈트로 인기를 얻었지만 이후 명확한 제품 개선이나 시장 변화에 따른 신제품 라인 확장에 실패하면서 소비자 요구에 맞춘 대응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패스트 리테일링은 3년 내 새로운 글로벌 매장 500개 오픈 등 구체적인 기한을 제시한 명확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분기마다 매장 오픈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취함으로써 목표 달성에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간적 제약은 직원들에게 긴급성을 부여하고 업무 몰입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반면 주식 굿딜은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무리한 확장을 시도하면서 목표 달성을 위한 집중력을 향상시키지 못했습니다. 패스트 리테일링은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매장 관리자는 상품 배치를 조정하거나 프로모션을 기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러한 자율성은 직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목표 달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도했습니다. 반면 주식 굿딜은 초기 성공에 도취되어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자기 효능감을 상실했습니다. 이로 인해 직원들 또한 명확한 목표를 찾지 못해 업무 동기가 저하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와 관련하여 우리가 현업에서 마주할 수 있는 비즈니스 리스크는 비현실적인 목표 설정, 불충분한 피드백 및 의사소통, 그리고 자기 효능감 부족입니다. 거북이가 날기 위해 독수리에게 도움을 요청했듯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목표는 실제 성과를 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목표 설정 시에는 구체성, 측정 가능성, 도전성 등을 고려하고 달성 가능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실행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주식 굿딜은 시장의 반응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을 추진하며 실패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속적인 피드백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여 목표와 전략을 조정해야 합니다. 구성원 및 고객이나 외부 이해 관계자의 피드백을 놓치지 말고 주기적인 성과 리뷰를 통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달성 가능한 작은 성공 경험 누적과 공유를 통해 성과에 대한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교육을 지원하고 목표 달성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거북이와 독수리 우화를 통해 목표 설정 이론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성공적으로 적용한 패스트 리테일링과 실패한 주식 굿딜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비현실적이고 측정 불가능한 목표가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고 목표는 도전적이면서도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하며 피드백과 자기 효능감을 통해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자기 효능감 높은 직장인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